앞서서 우리가 부등식 하면서 1차 꼴의 부등식을 배웠어요. 그럼 어쨌든 이 1차 꼴의 부등식을 해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A가 0이 아닐 때만 1차 부등식이다. 그쵸? 그래서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B 좌변으로 넘기고 우변으로 넘기고 양변 A 나누면서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뭐 A가 양수거나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부등식의 해를 구했다. 그치? 자, 부등식의 해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해 모양을 찾는 거였고, 자, 지금 얘를 푸는 방법이 있으니 해법이 무슨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울 거거든. 그럼 이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도 당연히 따로 있지 않을까? 그죠? 자,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큰 틀로 따지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수적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로는 이제 기하학적 해석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저번 시간에 절대값 들어가 있는 부등식 풀 때 대수적 해석이 편했습니까? 기하학적 해석이 편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유용한 방법이 많다. 효율성이 높았다. 그치? 효율성이 높았어. 그치? 그렇다고 대수적인 방법을 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쌤이 모조리 정리를 할 건데 먼저 대수적인 해석부터 얘기를 합시다. 왜 대수적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얘들아 1차 하고 나서 2차 부등식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몇 차 부등식 나올까? 3차, 4차, 5차 이런 거 계속 확장될 수 있겠지. 그거 확장될 때 여기는 두 가지 도구를 둘 다 써야 되기 때문에 2차 분식 할 때 둘 다 꼼꼼히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대수적 해석에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어떤 얘기 할 거냐면 방정식 풀 때도 우리가 인수분해되는 식들은 인수분해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 때 만약에 나의 2차 식이 A와 B의 곱의 값이 0이다라는 해석이 만들어지면 자,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를 통해서 방정식을 해석을 했었다. 이 얘기해볼까? 무슨 분해에서 푼다? 인수분해에서 푼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치? 인수분해하는 좋은 점이 뭘까? 원래 몇 차식이었는데? 2차식이었는데 인수분해를 하면 차수가 좀 더 낮은 조각으로 쪼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굉장히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보자. 3차로 가게 되면 3차 방정식을 풀 때도 가장 기본 힌트는 무슨 분해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였어. 그치? 만약에 세 개의 식으로 쪼개지면 자, 차수가 높은 굉장히 불편한 고차 방정식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단위의 식으로 쪼개면 우리가 결국에는 몇 차 방정식만 풀 줄 알아도 1차 방정식만 풀 줄 알아도 인수분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3차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고 싶었던 거야. 자, 앞에서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 도구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식을 봤을 때 얘들아 여기 그냥 x에다가 내가 어떤 값 집어넣어서 0 되는 값 찾기는 쉽지가 않겠다. 그쵸? 자, 누가 봐도 작은 식을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인수분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내가 x-를 곱하기 x-3이 0보다 큰 상태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어떤 a라는 식이랑 어떤 b라는 식을 곱했는데 0보다 큰 값을 갖는다? 이게 중1 때부터 우리가 배운 개념이라면 무슨 뜻이지? 두 식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라는 의미죠. 그럼 케이스는 몇 가지로 나뉠까요? 두 가지로 나뉘지 않을까? A가 양수일 때 동시에 누가 양수인 거랑 B가 양수인 거랑 자, 이것도 되지만 또는 A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그치 B가 무슨 수인 거? 음수인 틀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겠죠. 이해하겠어?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한지 쌤이 하나 얘기를 해보자. 만약에 어떤 fx랑 gx 이렇게 두 x에 대한 방식이 곱해지면서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의 해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자, 이 앞에 있는 fx랑 뒤에 있는 gx 비교할 때 fx가 0보다 크다면 gx는 0보다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작아야겠죠. 이런 틀에서 하나 해석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떤 케이스도 있을까?
gx가 작을 때 gx가 0보다 크다는 해석도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봐봐. 얘가 그냥 1차 1차가 아니라 2차랑 1차였으면 몇 차 부등식을 풀 수 있게 된 거야 우리가? 2차랑 1차 부등식 몇 차식입니까? 3차식이니까 몇 차 부등식이지? 3차 부등식이야. 그치? 결국에는 3차 부등식의 해석 또한 자, 잘된 쪽이었을 때 1차와 2차의 부등식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2차 부등식 푸는데 또 이렇게 쪼개서 가면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해석을 함께 한다? 기하학적 해석을 함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 4차 부등식부터는 우리가 기하학적인 해석만 하게 될 거야. 알겠죠? 일단 기술적인 해석들 정리를 하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식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를 그대로 부등식에서 정리하면 X-1도 0보다 크고요. X-3도 0보다 커야 돼요. 수직선이 그대로 표현을 해볼까? 자, 1보다 크면서 동시에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되죠. 그럼 요거 겹치는 부분 찾으면 5보다 크다가 남지? 3보다 크다가 남는 거죠. 그치? X가 3보다 크다가 남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등식은 둘 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네. 그럼 X-1이 0보다 작고 X-3이 0보다 작다를 그리려면 또 수직선 하나 더 그리면 되는데 좀 귀찮아. 그래서 쌤이 너네 서술형할 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여기 수업하는 거니까 그냥 짧게 보여주는 거야. 뻗어나가는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라니까. 1보다 크다가 1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요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럼 3보다 크다가 3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면 자, 둘이 겹치는 범위는 뭐보다 작다가 될까? 그치, 1보다 작다가 나겠지. 그럼 우리는 결국 3보다 큰 범위에 있거나 1보다 어떤 범위에 있으면 작은 범위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부등식에가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이 정해진다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얘를 매번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꽤 복잡한 일이지. 부등식 자체는 매우 쉬운 상태인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제 잘 보세요. 대수적인 해석을 맨날 쪼개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분류해서 해석하기가 불편하니 자, 도식화해 줄 건데 여기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지금 기역처럼 생겼다. 그치? 자, 이음처럼 생겼고요. 그래서 얘를 가에라고 생각을 할 거야. 가에. 가에. 사투리 아니고 우물? 가에. 가에면 안쪽을 얘기합니까? 바깥쪽을 얘기합니까? 바깥쪽을 얘기를 하는 거지. 봐봐. 우물이 있었어. 자, 우물 가라고 하면, 우물 가해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1번, 2번. 당연히 몇 번을 얘기해? 2번에 있는 위치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잘 보면 이 부등식에서 얘가 0보다 큰 영역을 찾는 데 있어서 현재 인수분해 된 x값의 경계의 값들은 1과 얼마가 생겼는데? 3이 생겼는데 이 1과 3을 경계로 바깥쪽 영역에 해가 생기니까 가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봐봐. 이건 좀이 아니라 쌤은 가해라고 하는데 어떤 교재에서는 가장자리라고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 가장자리가 편해? 진짜 가가 아니라. 그래서 가해라고 기억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논리는 쌤이 조금 있다가 기하학적인 해석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걸로 하고 이 얘기 하나만 합시다. 교재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일단은 2차 분식은 대수적 해석이랑 기하학적 해석을 둘 다 면밀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별표 쳐놓고 자, 대수적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A와 B를 곱한 식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A, B가 모조리 0보다 큰 케이스랑 A, B가 모조리 0보다 작은 케이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면 연립한다는 의미가 안 되고 자, 1번 또는 2번의 케이스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으로 자, 부등식의 경계라는 표현을 하나 적어 놓아 봅시다. 진짜 그만 엎드려. 책상에 뭐 꿀 발라놨어? 책상에 자꾸 너 강하게 당겨? 쌤이 싫어서
왜? 그럴 리가 없잖아. 책상에 너를 강한 힘으로 당기고 있어? 만능력? 중력? 뭐야? 자, 한번 볼게요. 부등식 경계. 부등식 경계는 방정식입니다. 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는 칠판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엄청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페이지에 적으세요. 거기 270쪽에 부등식 경계는 방정식입니다. 등식. 적었어요? 아니요. 저거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급하지. 너무 급해? 네. 할 게 많아서. 천천히 해요. 아니야. 왜요? 천천히 해요. 할 게 많아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빨리 하시면 잡으세요. 부등식 경계는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5보다 큰 수가 있고 x가 5보다 작은 수가 있어요. 자, 5보다 크다가 5보다 작다는 부등식이다, 그치?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표현을 하려면 일단 x값이 얼마인 걸 찍어줘야 되지? 5인 걸 찍어야 되지. 단연 크다와 작다의 경계에는 얼마가 있을 거니까? 같다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5보다 크다랑 5보다 작다의 경계에 x는 5라는 값이 있으니 이 부등식의 경계에 있는 수치가 결국 등식의 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부등식의 해를 찾으려면 등식의 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너네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볼까? 이 2차식을 곱해서 0보다 크다의 경계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한번 볼래? 자, 크다와 작다의 경계에는 이 두 식을 곱해서 뭐 되는 수치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0 되는 수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 당연한 얘기지 않아? 그래서 지금 자,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2차 방정식의 해인 1과 3이라는 이 값이 주어진 2차 부등식에 무엇이란 걸 인지해야 되냐면 경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과 3이 경계니까 1과 3을 경계로 가에 생깁니다. 되었니? 이렇게 풀어 다들. 이게 가장 효율적인 길이야. 자, 나한테 엇가라고 하지 말고 너가 모든 교재를 공부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작다도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를 한번 풀어본다 칩시다. 그럼 얘는 첫 번째 해석은 대수적으로 그대로 갈 때 x 더하기가 0보다 클 때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는 반대로 x 더하기가 0보다 작을 때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케이스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부등식의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쨌건 간에 여기 네가 0보다 크고 작다의 경계인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우리가 찾아줄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 위쪽에 있는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동시에 4보다 작은 영역에 있는 숫자들이니까, 자, 위쪽에 있는 부등식에가 x값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생기게 되겠죠. 맞아요? 자, 아래쪽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자, 크다였는데 얘가 작다로 바뀌니까 이렇게 뻗어나가겠지. 자, 동시에 얘는 4가 넘어가면서 4보다 크다가 되니까 여전히 화살표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뻗어나가며, 자, 아래쪽 부등식의 해는 연립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그 중에 해가 있는 것만 표현하는 데서 정답은 마이너스 2와 4 사이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럼 이제 봐봐. 얘는 기억처럼 생겼었지. 느낌 오지 않아? 초성 게임 해볼까? 이거 뭘까? 4이라고 하면 되겠죠. 진짜 억까지만 너희도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다. 진짜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러한 2차 부등식을 풀 때 이제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먼저 경계를 찾는데, 경계는 얘를 0으로 만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근을 경계로 사이값이 되거나 가액값이 된다라고 공부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일반화합니다. 그래서 x-알파랑 x-베타가 0보다 이제 크다가 있으면,
자, 물론 알파랑 베타 값은 배수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빠르게 자, 얘 부등식에는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경계인 알파와 베타가 찍히게 될 거고 맞니? 자, 이거는 알파랑 베타 기준으로 그럼 사이일까요? 가해일까요? 가해가 되겠지. 그럼 알파보다는 어때야 되고 작아야 되고 베타보다는 어때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 그래서 흔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차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0보다 크면 자, 큰 근보다는 크고 작은 근보다는 작다라는 의미로 부등식의 해를 만들어 냅니다. 적으셔야 돼요. 이것도 아무 데나 없어요? 네, 유치하지만 하셔야 돼요. 너무 유치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는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오. 공간이 여유 있는 곳에 아무데나 적으면 돼요. 적으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쌤 말했다시피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기초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활용하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머리에 자리 잡을 내용이야. 가요. 사이랑 나이랑. 너 생각해봐. 사이랑 가이가 쌤 맨날 이렇게 쪼개가지고 풀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니? 답답하다. 답답. 답이 있다. 아, 그치. 답답. 답이 두 개나 있다. 답답. 나가. 잘못 적었잖아. 네. 야, 네 손과 네 머리가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답이 아니 갑자기 왔지? 답답해가지고 잡 적었잖아. 답이랑 잡이랑 그게 뭔 상관인데? 이게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고 칭찬을 해야 돼? 아니면 집중력이 없다고 뭐라고 해? 집중력이 없어서 걱정하고. 자, 싸우지 마시고. 사오지. 왜? 좀쌀 가지고. 잘 하거든. 쌀. 생각해봐. 그 개그맨 중에 너네 양상국이라는 사람 알아? 자, 일단은 시간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해. 양상국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얘기해 줄게요. 양상. 다음 주에 오자마자 선생님 양상국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작다는 어떻게 될까? 가해가 아니라 어떤 형태입니까? 그치, 사이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가 저와 같은 그 관계라면 이 부등식의 애가 알파와 베타의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다. 여전히 얘를 0으로 만드는 관계는 생겨야겠죠. 그래서 부등식의 애는 알파와 베타의 사이다. 이렇게. 자, 질문합니다. 일반애일까요? 특수애일까요? 질문한 다음에 적자. 일반애일까요? 특수애일까요? 그치, 범위가 생기는 해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곧 우리가 무슨 해도 배울 거다? 특수해도 배울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 짧게 정리한 다음에 관련된 예시문항 보면서 확장을 조금 하는 걸로 합시다. 진도 어디까지 말하고 걸라. 진도 다 나갈 건데? 아니. 아니 이걸 끊을 수가 없어 얘들아. 생각해봐. 아니 1 더하기 1을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1 더하기 2가 3이란 거 알려줘야 되잖아. 왜요? 1 더하기 1 여기까지 다음 시간 1 더하기 2 하자. 다음 시간 1 더하기 3 하자. 다음 시간 1 더하기 4 하자. 272쪽까지. 공사 1배우는데 10년 걸리겠네. 그거 10년 전일까? 보세요, 선생님. 왜 되십니까 제자님? 이거 다른 사람이 볼까요? 머리가. 다른 사람? 보든 안 보든 관심 없어. 저희가 떠드는 게 들리잖아요. 아, 그치.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지만 더 관심이 없어. 조회수가 폭발하니까. 조회수 올라. 수업 시간에 제지하면서 수정을 올려. 자, 한번 볼까? 주수수. 네. 자, 이제 이런 틀의 문제가 나온다. 보세요. 당연히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방정식을 주고 풀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해 모양을 두고 방정식을 반대로 또는 부등식을 반대로 추론시키게 될 거야. 그치, 역과정을 할 건데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2부터 4까지다 이런 범위를 가질 때 상수의 힘값 찾으래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니? 안 보여?
자, 일단은 팩토하게 된다. 일반입니까? 특수입니까? 일반에 가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2차 부등식 작성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얘가 최고차원에서 현재 양수인 상태잖아, 그치? 그럼 이 부동호 방향에 변화는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일 거고, 이게 그럼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COC 있으니까 사이일까요? 가해일까요? 사이 영역의 해 모양이 생겨야 돼. 그럼 그 사이값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럼 이 해의 경계가 곧 얘의 방정식의 뭐가 되는 거다? 경계가 되는 거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범위가 이런 차이값 가지면 당연히 여기는 2차 부등식은 x-2 곱하기 x-4로 무슨 분해될 수밖에 없는 인수분해될 수밖에 없는 2차 부등식 구조구나라는 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서 a, b값 찾아서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6x 플러스 8이 다음과 같은 식이다 해서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8이다. 이렇게 빨리 정해줘도 되고요. 1절. 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방금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해의 형태가 틀을 맞추었다면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또 여기는 이 부등식의 경계의 값이 x는 2라는 값과 x는 4라는 값이지 않을까? 그럼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는데 개수를 물어보네? 뭘 써야 될까요? 근과 개수와의 그치 관계겠죠. 그럼 두 분의 합이 현재 얼마이기 때문에 6이기 때문에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두 분의 곱이 8이기 때문에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b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1절이야. 됐니?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이야. 얘들아, 너네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는 것만 있었니? 아니지.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럼 부등식도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지. 그냥 오, 그치.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대수적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네. 너를 당장 인수분해하기 힘드니까 어차피 이 부등식의 경계에는 2차 방정식의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면 x는 뭐 얼마? 2 플마 루트 4 빼기 1이니까 얼마? 3 이렇게 생기겠네. 그럼 큰 근은 2 더하기 루트 3이 되고 작은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니까 자 사이일까요? 가해일까요? 그치.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요? 이걸 안 쓰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식 이렇게 무리계수인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또 부등호 방향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이값의 경계 범위를 가지면 우리 부등식에는 결국 x가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야. 어렵지 않다. 그치? 그럼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봐. 수직선은 실수가 사는 세상, 허수가 사는 세상. 실수가 사는 세상. 그럼 이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방정식에가 실근이 아니라 무슨 근이 생기면? 허근이 생기면 경계가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잘? 뭐? 좌표평면? 좌표평면에도 허수는 없잖아. 못 푸는 거 아니야? 그걸 풀 수 있게 만들어도 하겠지. 그치. 그걸 대수적으로만 보면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쌤이 기하학적인 해석이랑 대수적인 해석을 같이 버무려 주겠습니다. 자, 맛있을 거야. 들어봐. 이거 뭘 햄치냐? 이거 보자. 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런 거 얘기했잖아. 결국에 fx가 gx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 알파고 여기가 예를 들어 관계가 교점의 관계가 됐다면 자, 이 부등식에는 f랑 g 중에서 누가 위에 있는 거? f가 위에 있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였다. 그치? 자, 지금 이 그림에서 f가 위에 있는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어떻다? 크다. 그치?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설명을 안 합니다. 알겠죠? 웃자고 한 거고 무조건 가요. 0보다 크면 무조건 가요.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무슨 수일 수 있어? 음수일 수 있어. 그치? 음수면 양변에 뭘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동호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니까 사이가 가해가 될 수 있고 가해가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항은 쌤이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둘 중에 누가 위에 있는지 해석과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도 이렇게 봅니다. 잘 봐봐. 왼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fx라는 2차 함수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자 x축 기점으로 알파랑 베타라는 관계가 절편이 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맞지? 이게 지금 fx는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는 fx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의 함수값이 0보다 어떤 부분? 큰 부분을 차지라는 얘기인 거야. 함수값은 누구 좌표였죠? y좌표였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얘들아 y좌표가 0보다 큰 부분을 차지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y좌표가 0보다 크려면 무슨 축보다 위에 있어야 될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0이라는 함수도 y에 대응시키면서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면 y는 0이라는 직선이 무슨 축이 되는 거지? x축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fx가 0보다 크다는 거 찾겠다는 것은 자 y는 0이 x축이 되니까 x축보다 어디에 있는 부분 찾으라는 얘기냐면 위에 있는 부분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구가 풀었을 때 보통 이런 영역에다가 y좌표 양수인 곳에 이렇게 플러스를 많이 표시를 하고요. 그럼 여기는 뭘 표시할까? 그치 함수값이 음수인 영역이니까 마이너스를 표시하겠죠. 그럼 그림 봤을 때 이제 이 생각이 들지 않아? 아 f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는 이 그림을 보고 아 x값이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값이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럼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는 해석을 자 x가 0보다 아니 x가 어디와 어디 사이가 돼야 된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컷? 어렵니 이게? 안 어려워. 이게 무슨적 해석이라고? 2차 부등식에 대한 기하학적인 해석이에요.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조금 해나가 볼까요? 네. 뭘 끝이야? 아까 우리가 이 뭐 때문에 했더라? 그치. 오 기억력. 자, 요 부등식의 해를 찾을 건데 대수적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얘를 fx로 하는 몇 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2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일 거고 대칭축은 x좌표가 2인 곳에 있을 거니까 그치? 이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꼭지점의 y좌표가 자, 4 빼기 8 더하기 7이 되면서 자, 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비교하고 있는 x축을 나타내는 y좌표가 0인 영역은 이 밑에 있는 거겠네. 이렇게. 그럼 얘는 x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항상 그 함수값이 0보다 어떤 상태니까? 큰 상태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실수 뭐다? x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x에 뭘 집어넣어도 네가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보니까. 그럼 얘도 대수적인 해석이 있거든. 쌤 그럼 이차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막 열심히 그려야 돼요? 자 일단 그리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대수적인 해석도 연결해서 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럼 이게 x-2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떤 값이에요? 크거나 같은 값이지. 그럼 거기에다가 3을 더한 식은 자명이 얼마 이상의 값이 될 거니까 3 이상의 값이 될 거니까 단연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x값들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대수적인 해석이랑 기하학적인 해석이 같이 연결되면서 생각나는 게 가장 좋은 해석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교재에다가. 이제 적을 거 하나 더 남았고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설명할 부분은 이제 문제 풀어줄게요. 같이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는지.
자, 지금 보면 세 번째 예제도 이러한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클 때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를 구하래. 또지 부등식이 정해지지 않았어. 해 형태를 보고 부등식의 형태를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부등식 작성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해 모양은 무슨 값을 가져야 되는데 사이의 범위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사이 범위의 값이 맞아야 해요. 아니네. 무슨 뜻이지? 그치, 가해가 됐다. 그러니까 가해가 된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그치,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다를 잡아내는 얘기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사이값 어떤 경계 사이값 경계해를 가져야 되는데 부등식의 해를 보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 경계로 바깥쪽에 이렇게 가해값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 최고창의 개수 현재 양수가 아니라는 얘기고, 자, 이 글을 통해서 a가 0보다 작다를 먼저 잡아주라 이 얘기예요. 어쨌건 간에 그럼 여기 양변에 a를 나누어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작성해도 좋긴 한데 나누는 방식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 a인 거 나누게 되면 이제 우리 부등식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0보다 어떻다로 바뀌어야 될까? 그치, 크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이 부등식에가 이제 가입값까지는 맞으니까 이 부등식의 작성이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5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 맞아.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경계에 x는 마이너스 2와 x 5가 있다는 뜻이니 근계수 관계 더 있을까요? 자, 두 분의 합은 현재 3인데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 두 분의 그러면 곱은 마이너스 현재 10이 되는 건데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a분의 10으로 표현된다 이 말인 거야. 자, 이제 이 문자식들의 관계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떠오르지? 자, 이 두 식에 동시에 드러나는 문자 누가 있으니까? A가 있으니까 누구도 A로 표현하는, B도 A로 표현하는, 누구도 A로 표현하는, C도 A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너무 많이 했다, 그렇죠? 방정식 하면서도. 그래서 빨리 바꾼다는 생각합니다. B는 마이너스 3A고요. 그대로 C는 마이너스 10A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이 그대로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에 뭐 되면 되는 걸까? 대입되면 되는 거겠죠. 자, 대입을 하면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ax 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3a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여기서 a는 어차피 0이 안 되기 때문에 모조리 약분해도 되겠네. 그럼 나눈다고 했을 때 a의 부호 판정을 꼼꼼히 해야 되는 이유가 0이 있다. 그치? 그럼 a가 음수니까 여기 양변 a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가 바뀐다? 바뀐다.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 근데 또 최고창이 무슨 수가 됐지? 마이너스 음수가 됐지. 그럼 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10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을 풀자라는 얘기죠. 자,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마이너스 몇 a로 나눌까? 10a로 나누나 아니면 마이너스 누구까지만 a까지만 나누는 게 낫겠지. 정수계산 안 되기 위해서. 자, 쨌건 간에 그럼 얘 이제 풀어야 돼요. 그럼 먼저 봤을 때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2차 부등식도 무슨 분해 되는지부터 판단해야 돼. 그치?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2랑 5주고 나면 얼마나? 1이랑 마이너스. 자,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자 2x 더하기 1 곱하기 5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크다 작다 풀자는 게 아니라 사이입니까? 가입니까? 그치? 가해가 되니까 자, 근데 경계의 x값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랑? 2분의 1이랑 몇 분의 몇이랑? 그치? 5분의 1이 있으니 자, 이렇게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예전을 하셔야 된다고요. 할만하죠? 이런 것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하고 오늘 설명하는 것들은 마무리로 짓는 걸로 합시다. 연습장 펼쳐 보시겠습니까? 연습장 없는 사람은 마플 교과서에서 큰 표를 그릴 만한 공간을 찾으세요. 자,
자, 이제 2차 분식 기하학적인 해석을 자, 그래프에 따라서 모조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쌤이 X축 기준으로 이차함수 그래프를 3개를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풀 부등식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고 0보다 작거나 같고 X축 기준으로 먼저 공부할 거라서 그래. 자, 이 그래프에 따라서 4개의 부등식의 해를 다 찾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함수식 fx는 이미 2차식으로 이렇게 정해질 건데, 자, 질문 어떻게 블록하니까? 아래로 블록하니까 최고차원 계수는 양수인 상태, 음수인 상태, 양수인 상태. 양수인 건 쌤이 해줄 테니까 음수인 건 스스로 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또는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는 우리가 어떻게 했지? 마이너스 얼마를 곱해서? 1을 곱해서, 그치, 양수인 상의 그래프로 다시 바꾸어 해서도 상관은 없는 거다. 그죠? 자, 편한 거 알아서 잘 선정하시면 되고, 문제 나오면 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하나하나 보여주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차함수가 x축과 가질 수 있는 위치 간격이 이렇게 3개였습니다. 교점 개수에 따라서 분류하면 교점이 2개가 되거나 축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 맞죠? 이 3가지 상황이고, 자, 여기 경계에 값을 각각 알파, 베타, 접하는 지점을 알파, 만남이 없으니까 적을 일은 없을 거고, 이렇게 보자. 자, 이 그림에서 fx가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의 해를 찾을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자, 춘수야, 이 fx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될까? 네? 함수값이 0보다 어떤 것? 큰 것. 이 그래프에서 y좌표 0보다 큰 영역의 x값 범위는 어떻게 되죠? 또는?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맞죠? 그럼 예은아 이거 밑에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지. 같아도 이제 0인 것까지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니까 함수값이 0인 것까지. 또는 그치, 이건 어차피 준수가 푼 거랑 다름없으니까 자, 예은이가 밑에 거도 해볼까? 0보다 작다는? 오, 엄청난 발전이지. 예은이가 저번 시간에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아니 그거는 너무 아니고. 졸려가지고. 아, 그랬어요. 자, 예지야, fx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에서. 그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보고 대충 한 게 아니라 이유 이해하면서 한 거지.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언니가 푼 거니까. 자, 이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어려워. 함수값이 0보다 큰 영역의 x값 범위. 알파보다 어떻거나 작은 x값이 들어가면 fx의 함수값 다 양수되지. 그치? 알파보다 어때도 되나? 커도 그치, 되겠지. 그럼 얘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알파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비효율적이야. 누구 빼고 다 된다는 얘기지? 알파 빼고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알파에서만 함수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럼 0보다 큰 값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지수야. 이 밑에 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에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모든 실수 x가 되는 거야. 자, 다음아. 그러면 fx가 0보다 작다의 부등식에는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함수값이 훔친 게 없는 상태잖아. 어떤 x값을 넣어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야. 해가 없다가 돼요. 자, 준수야 다시 돌아왔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치. x는 알파밖에 없겠지. 작은 부분은 없으나 뭐 되는 값이 있으니까 0 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대로 다시 넘어가서 이 그림에서 봅시다. 자, 예지야 다시. 예은이구나. 예은아 다시. 예은이로 돌아와서 이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모든 실수 x가 될 거고. 자, 예지야. fx가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 해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우리 지우 안 했잖아. 했어, 지우? 아, 이거 했어? 아, 했구나. 다행이다. 배터리 줄 알았어. 그럼 계속 순서 들어갈까? 예지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실수 x. 자, 준수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해가 없다. 자, 지우야, 마지막 거 어떻게 될까요? 해가 없다. 이거를 얘들아, 그러면 일일이 이 식에 따라서 다 해 구조를 외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너네 뭐만 그려봐도 그래프만 그려봐도 판단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이쪽 영역은 당연히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표 하나의 내용이 거기 270쪽, 271쪽, 273쪽, 274쪽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하나로 함축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표 하나로 지금 4개의 페이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가 마플 교과서에 있는 270에서 274쪽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의 특이한 부분들을 좀 분류를 할 거거든. 잘 생각해보자. 자, 요 앞에 있는 것들이 2차 부등식의 일반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들, 특수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들. 일반해. 그럼 일반해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그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러한 경계의 범위를 두 가지 가지니까 일반해를 가질 때는 여기 있는 2차식이 무슨 분해되면서 인수분해되면서 뭐 될 수 있다? 작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그냥 예제문항 풀던 것처럼. 알겠니? 그리고 여기는 이 알파랑 베타라는 경계는 분명히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무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부등식의 경계값이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알았니? 그러면 여기 이제 x축이 접하는 상태이거나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면 2차 부등식의 애가 일반해를 가집니까? 특수해를 가집니까? 전부 다 특수해다. 그치? 부등식을 푸는데 이런 형태의 해를 본 적이 우리가 없어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지금 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해를 특수해라고 하고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2차 부등식이 특수해를 갖는다? 구조 정리를 해봅시다. 특수해를 가지면 x축과 요점에 두 개의 길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 해석을 해야 돼요. 그치? 그럼 그래프의 상황은 축에 뭐하거나 접하거나 공중에 붕 어떻게 되거나 떠 있거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특수해 가질 때는 특수에 맞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떠올립니다. 자, 개형을 떠올린 다음에 이제 해 형태를 봤더니 이 아래쪽 모양들에 따라서 2차 부등식, 2차 함수 그래프가 축에 접하거나 공중에 붕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치? 그럼 축에 접하는 형태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식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판별식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해를 가지면 이 2차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라서 2차식 fx를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렸을 때 축에 접하거나 공중에 붕 떠 있으면 판별식이 0이 되거나 판별식 b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런 루틴이 그럼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예시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요 앞에 있는 케이스는 우리가 방금 대부분의 내용들 다 공부를 했어. 그치? 그럼 뒤에는 이제 특수해를 가지는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k-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해가 자, 모든 실수 x일 때 k 값의 범위를 찾으려 뭔 소리고? 일반의 특수해요. 그럼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근의 경계가 안 드러나는 거니까. 그치? 그럼 그래프 개형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좌변에 있는 2차식은 어떻게 블록한 2차 함수입니까? 최고참계수 1이니까 아래로 위로 블록. 그치? 아래로 블록해야 돼.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x축이랑 위치 관계를 비교하는데 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함수값이 항상 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공중에 붕 떠 있는 케이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그 다음에 축에 뭐 해도 될까요? 접하는 것도 되죠. 여기까지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뚫고 지나가는 건 돼? 안 돼? 안 돼. 함수값이 음수인 게 생기니까. 그리고 이런 개형이라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2차식에서 따질 수 있는 게 공중에 붕 떠 있으려면 교점이 없는 거니까 실근 없는 거라서 판별식 b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접할 때는 판별식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자라는 말인 거야.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거 그대로 적용시켜보자. 자, 짝수 계수니까 4분의 d 쓰면요. 절반 제곱하면 얼마 되는 거고 4 마이너스 a시니까 4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K가 범위 찾자는 얘기죠. 1절이야. 됐니?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시간 조금 넘는데 괜찮은 것 같아. 미안. 너네들이 생각한 거지 내가 괜찮았어. 익숙하잖아. 안 익숙해? 앞으로 익숙해질 겁니다. 어렵지 않아. 근데 혼자 생각하면 좀 어렵고 같이 생각하면 쉬워서 이것까지 보고 가면 너네가 공부하는 것이 편할 거라서 그래. 이것만 볼게요. 자, 이 2차 부등식에다 x는 4일 때 상수의 비값 찾으려고. 부등식에가 방정식처럼 나왔네. 일반이야 특수예요? 특수해. 특수해죠. 그럼 이 그래프 한번 생각해볼까? 어떻게 볼록한 2차 함수인데? 하루 볼록한 2차 함수. 네가 공중에 둥 떠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접할 때는요? 돼요. 되죠. 0 갔다가 얼마라는 얘기야? 4. 그치? 그럼 이제 이 생각해야지. 에? 4에서 식분만 생긴다고? 그럼 이 2차 함수식이 4에서 x축에 접하니까 무슨 제곱식으로 작성될 거다? 완전 제곱식으로 작성될 거다. 그래서 앞에서 쌤이 축에 접하는 2차 함수식이 있으면 작성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얘기하고 왔었지. 그럼 이거 정경으로 얘랑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 되는 거라서 a는 얼마가 되고요? b는 얼마가 되다? 16. 여기까지 설명하고 2차 방정식의 2차 부등식 기본적인 틀린 해석을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요거 사진 찍어 가세요. 다 적어주세요.